염소는 우연히 발견했다. 돼지 코가 콘센트랑 똑같이 생겼다는 걸. 그래서 그는 전원을 꽂았다. 그리고 스스로 멋진 새 헤어스타일을 만들었다. 토끼가 그걸 보고 주스로 당근맛 주스를 한 잔 짰다. 아기 고양이도 플러그를 꺼내 전기 주전자로 뜨거운 물을 끓였다. 그리고 그걸 보온 주머니에 담아 이제 더 이상 추울 걱정이 없었다. 새는 라디오를 꽂아 가장 좋아하는 아이돌의 새 앨범을 들었다. 그 결과 푹 빠져서 무려 2시간 반이나 들었다. 뒤에 있던 수탉은 참을성에서 짜증으로 변해갔다. 왜 너 한 마리 새만 계속 플러그를 독차지하냐며. 금방이라도 싸움이 벌어질 것 같았을 때 영리한 고양이가 멀티탭을 꺼냈다. 이렇게 셋으로 나누니 모두 전기를 쓸 수 있었다. 하지만 소문이 퍼져 동물이 늘어나면서 멀티탭에서 뻗어나간 전선도 점점 길어졌다. 집에서 전기를 쓰기 위해 그들은 선을 도시까지 끌어갔다. 그리고 뚱뚱한 돼지가 도시 전체의 전력을 맡았다. 그들은 고가도로를 세우고 지하철역도 만들었으며 심지어 고양이도 전차로 출퇴근했다. 천상갑도 더 이상 흰개미를 힘들게 찾지 않고 청소기를 꺼내 흰개미를 빨아냈다. 새는 프린터를 사용해 자신을 위한 새 옷을 출력했다. 염소는 더 이상 스스로 목욕하지 않아도 됐다. 자동 세탁기가 깨끗하게 씻겨줄 뿐 아니라 탈수 기능까지 갖췄다. 그러는 동안 고양이는 전차를 타고 회사에 도착했다. 동료 고양이들은 이미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은 서둘러 자동 고양이 놀이터 선풍기를 켰다. 또 하나의 즐거운 하루가 시작됐다. 새는 선풍기를 이용해 날아다니는 기분을 느끼고 피곤하면 내려와 쉬었다. 거미는 밤에 클럽 DJ가 되고 모기는 단골 손님으로 춤을 췄다. 도시는 불빛으로 가득했지만 예외는 없었다. 고양이는 난방에 전기가 필요했고 펭귄 소녀는 냉방에 전기가 필요했다. 심지어 도둑도 전기톱을 들고 다니며 편리하게 절도했다. 하지만 운이 나쁘게도 순찰 중인 경찰 강아지에게 들켰다. 그런 좋은 날들은 오래가지 못했다. 뉴스에서는 뚱뚱한 돼지의 전력이 위급하다고 전했다. 눈에 띄게 급격히 줄어들고 있었다. 하지만 모두 이렇게 생각했다. 다른 이가 조금만 아끼면 나는 조금 더 쓸 수 있겠지. 그래서 여전히 예전처럼 살았고 쓸데없는 낭비도 계속됐다. 결국 돼지가 완전히 말라버리자 전력회사는 도시 전체의 전기를 끊었다. 세상은 온통 어둠에 잠겼다. 삶이 엉망이 된 순간에야 그들은 두려움을 느꼈다. 모든 동물들은 급히 돼지를 찾았다. 그는 이미 뼈만 남을 정도로 말라 있었다. 그래서 작은 동물들은 급히 도시로 돌아가 마트의 모든 음식을 약탈해 숨이 끊어질 듯한 돼지에게 먹였다. 토끼는 TV를 켰고 천상갑의 청소기도 다시 돌아갔다. 새들은 다시 선풍기 앞에서 날았다. 하지만 겨우 150초가 지나자 도시의 전력이 다시 끊겼다. 쇠약한 돼지는 도시를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마지막 남은 전력이 다 떨어지자 도시는 혼돈 속에 빠졌다. 흰 토끼는 남의 집 창문을 부수고 경찰 강아지가 막으려 했지만 흰 토끼와 큰 회색 늑대가 합세해 그를 폭행했다. 고속 열차는 관성 때문에 선로를 벗어나 전선에 부딪혀 다시 하늘로 튕겨 올라갔다. 그리고 집들을 줄줄이 무너뜨렸다. 무너진 집은 또 빌딩을 쓰러뜨려 마치 도미노처럼 이어졌다. 작은 집이 땅에 떨어져 도시의 기초를 무너뜨렸고 마을 전체가 와르르 무너져 폐허로 변했다. 대부분의 동물은 목숨을 잃었고 간신히 살아남은 고양이는 반성하기 시작했다. 만약 처음에 멀티탭을 꺼내지 않았다면 오늘 같은 참사는 없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다시 코끼리의 코를 보자 그게 콘센트랑 너무 닮아 있었다. 결국 그는 참지 못하고 전원을 또 꽂았다. 병아리가 그걸 보더니 뒤에서 조용히 줄을 서기 시작했다. 그리고 또다시 새로운 순환이 시작됐다.